네, 투자의 눈 투는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주제 그리고 관련 종목들 제시해 드릴 텐데요. 오늘 특별히 시청자 이벤트 기다리고 있죠. 투자의 눈 투눈으로 이행시를 지어서 샵 2034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의 눈 투눈 오늘은 유창희 유스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목요일에 소개해 주신 종목 한화엔진이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6%대 상승 탄력 나오고 있던데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돋보일 수 있는 종목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에는 투는 첫 번째 주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주가도 달린다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오후장 중에 실적 발표 대기 중이죠. 네, 실적 나오기 전에 투자의 눈에서 건드려 볼 텐데요. 또 내일은 기아의 실적 발표기도 하니까 자료 한번 보면서 실적 전망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분기와 올해 1분기 전망치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매출액은 소폭 증가, 영업이익은 소폭 하락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기아 둘 다요. 근데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었어서 비슷하기만 해도 좀 어느 정도 선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뭐 한간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실적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이 정도 수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계속 2년 연속 고성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약간 뭐 항상 그러면서 나왔던 게 뭐 실적 피크 우려감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적 피크 우려감들보다는 1분기에 이제 매출은 조금 올랐지만 영업이익을 좀 감소한 부분들은 약간 이제 비용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 일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큰 문제되진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아직 환율 효과가 여기에 100% 반영되어 있다고 좀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환율 효과를 감안한다면 생각했었던 것보다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여전히 이제 고부가 가치 차량들 그리고 SUV 차량 또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 차량 이런 부분들이 한번 단가가 좀 비싼 차량들의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1분기 실적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부가 가치 차량의 실적이 반영이 돼서 실적 영업이익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제가 드릴게요. 금융당국이 이제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5월 중으로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근데 밸류업 수혜를 입은 게 자동차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주들이 이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자동차,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부터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을 더 키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순이익에 한 20에서 25% 정도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 했고 기아 같은 경우는 최대 30%대까지 20에서 30% 정도를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기아 같은 경우 지난 2월 초부터 3월 중순 정도까지 상당히 강한 그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자사주 매입을 좀 했었던 부분들이 또 주가에 반영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5월 달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공개가 됐을 때 저는 뭐 이들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을 더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난번 내용보다. 그러면 뭐 금융주들 또 이런 저PB에 관련된 종목군들 충분히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배당을 좀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 뭐 현대모비스 모두 일단은 주가에는 긍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최근 2주 정도 흐름을 보신다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는 조금 매도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현대차라든지 기아 이런 기업은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있는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 PBR 관련주들 5월에 가이드라인 확보가 되면 그때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현대차 주가 추이를 보면 1월 저점에서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한 40%가량 올랐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자동차 부품주의 표정은 사뭇 다릅니다. 자료화면 함께 보면서 자동차 부품주 흐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현대차 협력사들이죠. 화신 같은 경우 HL, 만도, 서현 이하 모두
1년치 자료를 봤을 때 1년 전보다 최근에 주가 추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나마 서현 이화가 어느 정도 주가를 선방하고 있지만 2월부터 쭉쭉쭉쭉 우하향 곡선 그려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종목들이 더 오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자동차 부품주는 왜 자동차주와 다르게 이렇게 고꾸라지는 걸까요? 일단은 부품주들은 이제 두 분류로 나눠놔야 돼요. 첫 번째는 전통 내연기관 관련된 부품 업체들입니다. 이들 기업은 영업이익이 상당히 낮습니다. 잘 나와야 3% 정도 나오고 어떤 기업은 뭐 1% 좀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출이 1조가 넘는데 영업이익이 뭐 2, 300억밖에 안 되는 기업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안정된 매출을 보여주고 있지만 성장성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부품주들이 이제 나눠서 본다라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잘 되었기 때문에 뭐 여름까지 그 전기차 부품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네. 근데 여름부터 나오던 뉴스가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소식들, 그리고 뭐 테슬라 뭐 어저께는 다행스럽게 한 2% 올라왔지만 사실은 연초 대비해서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인데, 그럼 현대기아도 뭐 전기차 판매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부품주들도 같이 약세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2월 달에 이제 현대기아가 좋은 실적을 보여줬었고 밸류 프로그램 이슈로 인해서 주가 급등했을 때 부품주들도 같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그 상승이 부품주들은 정말 한 2주 정도 상승하고 나서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장 모멘텀이 좀 떨어진 전기차 쪽은 제가 보기에는 올 늦여름 정도 혹은 가을 정도면은 제가 보기엔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전통 내연기관 차량들은 여전히 좀 보수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좀 주가가 상승이 좀 좋은 것은 하이브리드 차량, 그러니까 전기차 둔화를 대체할 수 있고 또 내연기관 차량을 또 대체할 수 있는 그 중간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좀 주가가 선봉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가 잘 팔리던 작년 여름 이후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에 주목하라라고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차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들 골라볼까요? 저는 일단은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못 간다라면 중소형주도 가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차, 기아의 주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최근의 패턴이 뭐냐면 좋은 실적을 보여주더라도 오늘 하이닉스의 주가처럼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계속 좀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꾸준한 상승세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제 어제 그저께 GM하고 포드가 좋은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지난 분기 때는 GM, 포드는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도 현대기아는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분기 현대기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 현대차 주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계속해서 매수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하이브리드 차량 계속 말씀드렸는데 코리아 FT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하이브리드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제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기아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매출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신다라면 올해 계속 상승세가 좀 이어오고 있고요. 지난 그 월요일인가요? 4월 22일에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한 3일 정도 오늘까지 해서 좀 쉬어가고 있는데 충분히 현대기아 실적 나오고 또 앞으로 전략 같은 경우 또 최근에 좀 보면은 내연기관 관련된 부서를 조금 더 인력을 좀 확충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어떻게 흐름들이 이어가는지가 좀 발표가 좀 이루어진다라면 뭐 코리아 FT 주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하이브리드 수혜에 입을 수 있는 종목 노려야 된다고 했는데 코리아 FT 소개해 주셨고 현대차 실적 앞으로도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투자의 눈투는 두 번째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네, AI 열풍에 뜨거운 전력 업계입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가 반도체 다루고 변압기 다룬 건 처음인데요. 변압기 대장주 HD 현대일렉트릭 관련해서 이야기해보죠. 주가 추이를 보면 1월 초에 8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지난주 고점이 26만 원대. 오늘 지금 가격으로만 봐도 사실 3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 무서운 기세가 앞으로도 지속되는 건지 1분기 호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줄상향했습니다. 지금 보면 다올 투자증권이나 상상인증권 그리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대까지 갈 거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우상향 추세, 이 증권사 예상대로 이어질까요? 저는 뭐 충분히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올해와 같은 가파른 상승을 할 것이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대 마진을 달성했고요. 1분기 수주액이 14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 또 이제 현재 올해 목표가 37억 4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올해 목표치의 거의 한 40% 가까이를 1분기 수주를 좀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전력, 변압기, 전선 이런 기업들이 상반기에 수주가 좀 많고 하반기에 수주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가 좀 비수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런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수주가 나쁘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해 목표치 달성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더 많은 수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조선업황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배에 들어가는 변압기에도 상당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 센터만 가지고,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만 하더라도 전력 수요가 2022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한 150% 이상 늘어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매년 원전 두세 기 이상은 필요할 정도의 전력 소모량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거기에 따른 또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딸려가야 된다는 거죠. 또 IRA 때문에 공장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또 생활 습관 자체가 전기 사용으로 패턴이 변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 투자 확대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의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까지 기대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HD 현대일렉트릭의 후발주자라고 하면 재룡전기를 사실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시총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료화면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재룡전기 1월 2일에 24,400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고가 기준으로 64,500원, 3배 이상 주가가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압기에 대한 러브콜이 증가하고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우측자를 보시면 AI 데이터 센터 변압기 용량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그 용량이 20배 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전압 전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변압기 그쵸. 용량이 커야 과부하가 안 생긴다는 거고 또 24시간 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재룡전기가 오르는 게 변압기 때문만인지 다른 이유는 없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아까 현대일렉트릭하고 재룡전기가 이제 같은 변압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취급한 제품이 좀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좀 대형 변압기의 생산이 좀 많다라면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약간 중소형 정도의 어떤 변압기 판매가 좀 많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향 매출이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2021년만 하더라도 수출 비중이 20% 정도 선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전체 매출의 수출 비중이 8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그 국가가 미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인프라 법안, AI 데이터 센터 확대, 특히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전체적으로 이쪽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또 개인 생활 습관이 변화가 된다는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텔 아파트 새로 짓는 곳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전기 인덕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광고 보시면 가스레인지 광고 아예 안 나와요. 인덕션 광고만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소형 변압기 수요도 같이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룡전기의 매출이 계속 고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대형 변압기는 특정 기업, 특정 산업단지에 사용하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는 게 많지만 소형 변압기는 그러지 못하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미 좀 확보하고 있는 다변화된 어떤 고객층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 대비해서 조금 더 경쟁률이 좀 높게 평가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AI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뭐 대용량 그런 변압기 말고도 인덕션에 들어가는 소형 변압기에 대한 수요 또한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실적에 빨리빨리 변압기 수요가 반영이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 현재 변압기 관련주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네.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미래 실적을 좀 땡겨서 주가에 반영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와요. 네. 주가가 뭐 어느 정도 올라오면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몇 년째 주가가 지금 땡겨온 상황에서 이게 적정하냐 아니냐 안 하느냐 논리인데 그러면 이제 이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냐의 싸움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여름 같은 경우 변압기 혹은 전선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이슈가 한번 있었어요. 주가가 상당 부분 못 가다가 그것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좀 이제 금액해서 한번 올라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력 수요가 아까 미국을 중심에서 말씀드렸는데 미국만 늘어나고 있다는 게 아니죠. 전기 수요 아까 말씀드린 생활 패턴 변화로 인해서 전기 수요의 증가 속도가 기존의 한 2%대, 1% 후반대에서 2% 중반, 3% 초반까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신흥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변압기라든지 전력 수요 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변압기가 지금 부족하다고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거기다가 이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입장벽이 그렇게 좀 높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고 해서 아무 기업이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중국을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중국을 규제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출되던 물량들이 우리나라가 좀 그 받아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현재 성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 또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압기 수요 계속 증가하고 중국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선 변압기 관련주 안에서 어떤 종목 옥석 가리게 해볼까요? 저는 일단은 LS를 좀 주목해 볼 만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변압기, 뭐 전력 케이블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잘 움직였어요. LS 일렉트릭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LS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이제 고전압 케이블을 생산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덜 반영된 측면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가 최근에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더 올라왔다는 부분들이 좀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최근에 계속 증가를 하면서 8조까지 누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다라면 LS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주가에 충분히 뒤늦게라도 좀 반영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압부터 초고압까지 다양한 전선을 좀 공급을 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변압기, 뭐 차단기 등 중전기기 관련돼서의 매출 비중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3월 달이죠. 2월 달 후반, 3월, 4월 3월까지 주가가 상당히 좋게 움직여줬고 그리고 나서 4월 달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 하락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주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충분히 일진전기 뭐 2차, 3차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와 일진전기 오늘 전력 변압기 섹터에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